자, 디지털 멘토링 18번째 시간. 16번째부터 나폴레옹을 성공의 대가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 1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첫 번째가 마스터마인드, 두 번째 명확한 중점 목표, 세 번째 자기 확신의 부분인데, 이 자기 확신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확신 이전에 항상 지난 시간,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마인드 배웠습니다. 마스터마인드의 핵심은 서로 조화입니다. 팀워크, 하모니, 이게 핵심이고, 그 하모니 속에서 그 명확한 중점 목표, 이거 포커스, 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그 열의를 보였을 때, 그때 나의 목표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자기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16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성공의 법칙 16가지가 이제 빨간 걸로 된 게 마스터마인드하고 명확한 이제 중점 목표, 그리고 자기 확신. 자기 확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자, 중점 목표가 생겨났어요. 마스터마인드 같아서 여기에 보기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야기들이 나오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다 하게 되면 비축하는 습관, 저축하는 습관, 세이브하는 그런 이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시스템도 사실은 세이브해 주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에너지나 시간이나 돈에서 세이브해 주는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 저축 습관에서 돈 만드는 요령, 돈을 돌리는 요령, 그리고 포트폴리오 하는 것들도 함께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핵심에 5%의 성공자와 95%의 실패자의 차이는 조직화된 노력, 조직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조직화가 됐다는 것은 마스터마인드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마스터마인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텐투에서 말하는 구조화 단계, 텐투 시스템의 트라이앵글 테트라포드를 만드냐 안 만드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노력이라는 거면 힘력자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그 노력을 하는 거에 보게 되면 여기 또 우자도 들어오고 계집 우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노력을, 여성의 마음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마음, 여성의 마음을 바뀐다, 관심을 보인다, 끊임없이 구애하게 되면 지구상의 모든 여자들이 다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이룬다는 마음으로 비즈니스에 임하게 되면 상당히 빨리 확실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되게 되면 첫 번째 조직, 나와 너가 뭉쳐서 우리가 되면서 자녀를 낳고 이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 다단계 형태로 족보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화된 그 노력을, 하모니를, 팀워크를, 집중을, 중점 목표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거. 그때 이제 자기 확신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자기 암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암자를 보게 되면 난리의 소리음, 표시할, 나타낼 시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소리를 내서 표시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소리내서 표시하는 자기 암시가 성공자의 가장 큰 무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공하다, 나는 성공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하는 거. 그리고 나는 이번에 찐투 레벨업을 한다, 나는 리더가 된다, 나는 성공자가 된다, 나는 얼마의 소득을 올린다, 그리고 강사가 된다, 코치가 된다, 이런 것들도 계속 소리내어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들을 소리내서 말하는 거 하게 되면 구체화된 나의 목표, 그리고 시각화된 나의 목표, 수치화된 나의 목표, 이 스마트 원리하고 지난 시간에 같이 하면서 지난 시간에 마이 골스 이제 집중해야 될 3가지 목표를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씩 적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리내서 이제 말하고 적은 것 중에서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3가지 목표를 적은 게 이제 텐투를 구조화하는 겁니다. 텐투 시스템의 구조화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테트라포드 형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하신 분들이 지금 쉽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찐투 레벨에 진짜로 2단계 올라설 수 있는 거, 그리고 시스템을 조직화하는 거. 그래서 텐투 시스템을 구조화 조직화하다 보니까 24강
온라인 아카데미 촬영을 마치고 이제 편집까지 마무리 단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되게 되면 여러분 온라인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되면 텐토 시스템 24강을 짧게 20분 내외로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했던 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또 이런 지금은 이제 별도로 여러분이 온라인 비전 스쿨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해서 다운받게 하고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산하 조직들과 함께 연초에 단기 목표라도 1년, 3년, 10년의 목표들을 한번 세워보고 그 개념들을 정리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도 되는 거지요. 예. 미국도 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지난 OM 할 때 스폰서 미팅 할 때 이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그 시스템상 안 돼 있으면은 그거를 별도로 다 영상을 또 별도로 다 추출해 놨거든요. 그걸 미국 쪽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별도의 지금은 직후에 이제 공식 시스템 아카데미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다운받아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PPT도 전부 공유해서 루비 이상들은 산하의 그 텐투를 조직화하는 작업에 힘써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도 모든 게 IT 팀이 있으니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8번째 디지털 멘토링 네트워크 1타 강사 김샘의 디지털 멘토링 복습에 이어서 우리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스로를 믿는 거, 자기 자신을 믿는 거,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나의 가능성을 믿는 거,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남들은 나를 더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확신은 16가지의 모든 그 성공의 키워드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확신, 그게 바로 이제 셀프 컨피던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앞서서 스스로를 믿고 자기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렇다면 이 자기에 보게 되면 이 스스로 자자의 몸기자 또 자기자 여러 가지를 쓰잖아요. 이 자기의 자.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으로. 그러려면 그 전제가 자기애라 그러죠.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것이 바탕이 된 게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아주 투철한데 그에 앞서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존감에 앞서서 갖고 있는 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나는 건 상대를 존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거. 나를 믿고 상대를 믿어주는 거. 내 삶에 희망이 있고 상대 삶에 희망이 있는 거.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지티브 마인드,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그 마스터 마인드에 이런 긍정적 마인드가 해야 시너지가 나오고 하모니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믿는 거. 그런데 나도 나를 못 믿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를 의심하는 게 두려움으로 가고 공포로 가고 불안으로 가고 초조로 가고 좌절로 가고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성서에도 불경에도 모든 그 원리에는 믿음과 사랑과 희망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 나와 있고 그 소망이 외부로 비춰졌을 때 내 혼자 작은 불빛은 소망이지만 큰 빛이 되면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소원이 곧 조직의 소원, 팀의 소원, 모든 사회 전역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은 이 자기 확신, 이 자기 확신은 전 세계에서 다 통하는 한자어입니다. 어디든 이걸 쓰게 되면 미국에도 자기 확신 이걸 써보세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한자로 한번 딱 써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라는 거. 셀프 컨피던스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확신이 회사는 믿는데 너를 못 믿겠다.
스폰서는 믿는데 너를 못 믿겠다. 파트너는 믿는데 스폰서를 못 믿겠다 하니까 자기 확신의 선에서 상대방의 확신을 하는데 팀의 확신, 하모니나 마스터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병풍이 돼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어떻게 된다? 확산으로 가는 거죠. 익스팬드 하는 거죠. 이걸 미주 지역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번져나간다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자기 존중, 자존감도 있고 그리고 목표 설정도 있고 그런 믿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확실 이런 그 셀프 컨피던스가 가기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빌리프라는 거 이제 믿는다는 말이 비 플러스 라이프거든요. 이게 어원이. 그러니까 B는 비동사 B 이미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되었다는 거를 투비 리스트로 만드는 거죠. 뭐뭐 하는 것, 되는 것. 투부정사. 투비 리스트로 되는 것 하니까 투비 리스트는 뭐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될 것을 되었다고로 투비 이미 되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되는 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딱 바꿔가지고 나는 성공자다. 나는 지금 성공을 못했는데 성공자다. 나는 백만장자다. 천만장자다. 나는 선한 역량을 발휘하는 지쿠퍼고 그리고 나는 글로벌 리더다. 나는 뭐 다이아몬드다. 블루 다이아몬드다. 이런 것들을 투비 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소리내서 자기 암식처럼 말하면 남들은 그걸 뭐라 한다? 신념으로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B 플러스 이제 라이프 내 삶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 7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것은 자기개발 차원에서 그리고 셀프 리더십 자기경영 차원에서 그 특징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니까 그 특징이 첫 번째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나를 믿고 자신감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상대의 뜻을 존경하고 그 경의를 표하는 것들을 자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상대를 이제 존중하는 것들을 갖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상대를 존중하니까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상대를 존중할 때 관계가 좋아지면 그 관계의 구성 요소가 행복인 거예요. 행복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면 불행해지는 거고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1421 이 마지막 우리가 찐투 레벨업 이런 전략을 실행하면서 관계들이 돈독해지는 경우들 많잖아요. 서로서로 역할을 해주고 서로서로 시너지를 창출해주니까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존중하니까 뭐가 딱 태동하는 거 하게 되면 그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의 범주 안에는 좋은 관계도 있고 서로 존중함도 있고 서로 배려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상대를 존중하는 게 있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뭐 서로 신뢰한다는 거. 서로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말했던 거, 암시했던 거, 내가 주장했던 거, 그리고 통성으로 늘 투비 리스트들을 계속 떠들잖아요. 그거를 현실로 하게 되면 그때 신뢰는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나온 거죠. 내가 신뢰 있는 사람이다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뢰가는 기업이라고 떠든가는 게 아니고 해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경영 철학이나 마인드나 그 회사의 진행 방법들을 보니까 이거 신용도가 좋아지고 그리고 원칙을 지키고 룰을 지키고 의지가 있고 능력이 탁월하고 모멘텀이 있으니까 신뢰 가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수반되는 거. 좋은 관계를 이제 만들어가지만 좋은 관계에서 또 수반되는 거 있죠. 그 수반되는 걸 뭐라 한 거면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 보게 되면 추상명사들이 보통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것도. 그리고 서로 믿고 서로 위하고 서로 배려하다 보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싹 튼다고 하는 거지 사랑을 던진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멘토링을 통해서 그 컨셉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그 성공하는 그 사람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보게 되면 존중과 배려와 신뢰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 하게 되면 그 전제에 그거를 이제 세 번째 1, 2, 3로 가는 게 사실은 이게 제일 우선이라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삶에 희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를 어루만져주고 자기를 위할 수 있는 거.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거. 나는 농담이라도 나 만나면 니 플러스 되고 덕대임만 하는 사람들이 멋지다는 거예요. 너 만나면 좀 힘들 건데 괴로울 건데 이런 거는 엄포잖아요. 그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지만 당신은 나 때문에 땡 잡았어 하는 거. 자기를 믿고 하는 게 그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강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또 공통된 특징 사기꾼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존감의 부분이 아니고 상대의 그 해를 가하려는 게 앞에 존중과 신뢰 이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건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앞에 두 가지를 얹게 되면 그 두 가지가 얹어졌을 때 그거를 우리가 포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존중하고 두 번째 신뢰하고 세 번째 이제 자존감을 갖고 이런 자존감을 갖고 포용하고 이제 존중하다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게 하게 되면 스스로가 좀 이거 참아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여러분 있죠. 오냐오냐 하다 보니 또 너무 심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그때 소위 말하는 평정심을 되찾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정심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걸 자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 여신효주님 전 오시는 회원님들께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잘 오셨어 하는 거. 처가를 가든 본가를 가든 오늘 왜 왔어 하는 거하고 갑자기 왔는데 잘 왔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서 딱 리액션을 해주게 되면 기쁨이 2배로 배가 되는 거예요. 기쁨은 2배로 배가 되는 거고 슬픔은 절반으로 줄이는 거죠. 그 절반으로 줄일 때 필요한 게 위로거든요. 위로. 그것도 상대를 존중할 때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 그러면서 그 아픔을 좀 경감시켜주는 게 그게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보는 게 그 포용력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때때로는 그 자제를 하는 거 그리고 평정심을 되찾아서 조금 짜증나도 괜찮은 듯 그때 나온 게 괜찮아 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얘기하는 것들이 다 스스로의 평정심을 갖다 주는 건데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전에 한 거에 비해서 이건 택도 아닌가 이 정도는 뭐 일상에서 있는가 하면서 약간 그 오버할 수 있는 거를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가 왜 나는 이거를 이겨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과정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 성공의 첫걸음에서 PPS에서 자기 약속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가올 고통들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소통 능력이거든요. 소통 능력을 파워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표현력이에요. 표현력. 표현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 상대방을 존중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서로 포용력을 가지고 아주 평정심 있게 그러면서 약간 절제된 그 절제의 미를 보이면서 절제의 미를 보이게 되면 순수성이 드러나요. 그런데 얘기를 하게 되면 사근사근 yes, yes, 오케이, 오케이 꼭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네, 그것도 인정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이거는 내가 최근에 들게 된 생각인데 하면서 그 반전의 효과를 노리면서 상대를 움직이는 거. 그것도 이제 응수화법에 대해서 그 텐투 시스템은 23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통하고 인맥 관리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결집돼서 시리즈로 하는 게 유니콘 바이너리 텐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하고 소통하는 거. 소통을 잘한다는 사람들은 확인 체크를 잘하는 게 내가 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내 말 뜻이 요건 거는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이해하고 있는 걸 한번 저에게 얘기해주고 화답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인코딩, 데코딩, 다음에 피드백 이런 과정들이 거치는 게 그게 소통이에요. 그냥 인천공항으로 9시까지 오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은 오전 9시에 가고 그 사람은 밤 9시에 오게 되면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고 알았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부에서 전달할 때 그 문구를 한번 보내보라든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를 정리해서 한번 보내보라고 부족한 건 내가 체크하겠다 해서 서로 문자로 주고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돼서 욱하는 게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 하게 되면 이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자기 확신이 강한 거는 허용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이 한계선이라는 게 그래서 모든 게 다 yes yes 오냐 하니까 다 되는 게 아니고
노라고, 그거는 다 이해하고, 평상시 같으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 원칙, 규정상 안 되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안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나중에 별 탈이 없다는 게. 그래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나 그 한계치나 테두리, 상대가 무례를 범해도 요 정도는 내가 웃어 넘길 수 있는데, 그거는 한마디 조금 고민을 몇 번 하다 두 번, 세 번 돼서 서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믿는, 그리고 상대를 이제 존중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런 얘기는 좀 해도 되겠냐고. 그냥 안 해야 된다면 아예 안 하고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 하는데, 계속 할 겸 해서 상대의 동의를 구해서 그 허용치에 대해서 이런 말은 조금 자제를 해달라든가, 이런 행위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그 평정심을 되찾으라면서 그 내가 자기 확신을 갖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그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특징 일곱 번째가 어떤 걸 갖고 있는 거는 감정 조절, 자기 그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네트워커들이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확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 한테 아주 나쁜 사람 한테 화내는 모습 보고 옆에 있던 좋은 사람이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자기 확신의 세계에 대한 독립성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우뚝 선 독립자로서, 그러니까 항상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디스트리뷰터 앞에 뭐가 붙어요? 인디펜던트가 딱 붙잖아요. 독립된. 그러니까 네트워커들, 직후퍼들은 그 독립된 자로서의 그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혁신이 강한 사람들이 일곱 가지 이게 특징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독립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어요? 의존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의존성을 갖고 있어도 가능한 게 있습니다. 왜? 그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는 거는 의존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여기 마타하리가 이제 독립성이 부족하다 했는데 어젠가 오늘인가 올린 페이브스 북의 책에서 인용해서 쓴 게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는 거,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것은 누군가에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내가 가졌던 꿈이 현실이 되면 누군가의 꿈이 되시듯이 항상 런두 티치 복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독립성이 부족한 게 아니고 독립성을 갖고 있는데 의존성이 영역에서 하나하나 학습하면서 습관화해 나가는, 자기화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관리, 앵거 매니지먼트, 그거는 심리에서 이제 말이 얘기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에크날리지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기운을 북돋우는 게 낫지, 앵거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화 관리를 하지 말고, 그때는 평정심으로 우리가, 화를 관리하려면 화를 내야 관리가 되잖아요. 내지 않고 관리하는 거는, 에크널리지라든가, 아니게 되면 평정심, 그리고 이제 셀프 컨트롤, 이런 것들, 아니면 스스로 그 리밋을 정하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레벨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셀프 리더, 화를 내야 관리가 된다. 화를 내야 화 관리하게 되면 시간이 있어야 시간 관리하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 관리를 해요? 그건 돈 걱정을 하고 시간 걱정을 하고 화낼 걱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뭐다? 바로 김쌤과 함께하는, 일타 강사 김쌤과 함께하는 디지털 멘토링. 여러분이 무엇이든 물어보듯이 던지면 된다는 겁니다. 화장실 다녀왔어요. 변빈가요? 우리 유태원님. 화장실을 지금까지 이제 오래오래 있었네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이제 봤으면 갖고 싶은 것들이네요. 평정심, 간당하죠. 그렇게 되면 자기 확신이 강하게 되면 그랬을 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각각 주사위처럼 만들어서 선물 드립니다. 자기 확신에 강한 거. 요 PT들은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바로 끝나면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게 되면 여기서 1번, 2번, 3번에서 레일들을 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이게 7가지 특징이거든요. 왜 이거를 먼저 해놓고 하게 되면요. 요 내용은 성공의 법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성공에서 말하는, 그리고 심리적 우월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상담을 한다든가 코칭이나 멘토링 할 때 내공이 축출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할 정도의 그런 내공이 나왔을 때 요런 7가지 요소들을 부족한 거를 체크하라 해서 개인적인 라이프 플래닝 할 때 제가 여기에서 자기가 부족한 선이 뭐냐 해가지고
그럼 그거를 만드는 요령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 습관을 만드는 거다. 이 모든 것은 뭐로?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습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 습관을 쓰는 건 하나의 툴을 만드는 게 이 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힐 습자거든요. 익히는 건 뭐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건 뭐예요?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모든 거에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는 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루비 이상 되게 되면 조직 미팅도 하고 또 이런 뭐 존중, 존경심 이걸 하나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리스펙트라든가 어드마이어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용어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법칙에서는 그 자기 확신을 위한 5가지 공식을 얘기했죠. 자기 확신을 위한 그 5가지 공식을 얘기해서 오늘은 자기 이야기니까 오늘 그 썰을 푸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421에서 우리 사만더 윤도 들어오고 오영경 늦었는데 시간 관리 말씀해서 허걱 잘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디 그 김밥집에서 오는 길이에요? 민들레는 민들레에 있는가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켜서 보는 거지? 그런 것도 앞에 그 우리 유 단장처럼 한번 얘기를 해주고 아우 우리 또 콜로라도 조지아에서도 이제 들어왔네. 애틀란타에 우리 지연체 감정 조절이 필요하다. 이게 상당히 사람에게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걸 옆에서 보게 되면 그때 존경심이 생긴다 하잖아. 그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못 참아내니까 어떤 게 그걸 위트하고 창의적 생각, 센스로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로 그 욕을 하니까 그냥 툭 웃어넘기면서 툭툭 던지는 거 있죠. 그런 걸 우리는 그 서양 문화에서 조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이제 보듯이 나타나 있는 것도. 그 TV 토론할 때 이래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나 종교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나 네트워크에서 가장 필요한 게 그게 이런 그 감정 조절하는 거하고 7가지 특징들을 이제 마스터하는 게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만날 때나 개인 코칭할 때 많이 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의 법칙에 나와 있는 자기 확신을 위한 5가지 공식이 뭔고 하게 되면 항상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내가 네트워크 할 때 어떤 사람도 코칭을 하려면 이 사람은 돼 안 되라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자기 스스로 내가 우선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나를 따르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자기 확신을 위한 요소는 나에게는 명확한 목표를 실행할 능력이 있다. 나는 나의 목표를 이룬다. 그게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 승리를 얻는 사람은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507명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게 공식이거든요. 507명의 성공자들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건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목표 내가 이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뤄. 이게 오늘 못하면 내일 할 거야.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할 거야. 그거를 뭐라고 하면 끈기라 하는 거. 그걸 뭐라는 거 지속성이라는 거. 그걸 뭐라고 하면 인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전 스쿨을 하면서 그 교재를 쓰고 있는 게 한번 비전 스쿨 비전책 교재가 있나요? 어디 있으면 그거 나중에 갖다 주시면. 그게 제가 2007년도에 14년 전에 쓴 책이거든요. 15년 전부터 정리해가지고 쓴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는 셀프 리더십 비전에 그때 내가 너무 이제 무모하게 의욕적으로 써가지고 첫 페이지를 나의 비전, 나의 꿈을 비전 선언을 5가지를 딱 썼거든요. 거기 있는 게 그 5가지를 그거 갖고 오면 돼. 그 5가지를 이제 썼는데 저 멀리 이제 자기계발반까지 갖고 왔는데 그게 내가 이게 15년 전에 이제 쓴 책이에요. 그래서 17년 전에 발표하는데 당신의 비전이 당신을 움직이라 해서 인생을 성공으로 셀프 리더 비전 김세호 지금 딱 나와 있는데 이 책은 누구에게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아들에게 내가 줬던 책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난 항상 널 믿고 사랑한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아들, 언제나 꿈을 잃지 않는 아들, 매사에 열정적인 태도, 남보다 1% 더 노력하는 자세, 이런 혁명이를 사랑한다. 아들아 넌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의 대들보임을 늘 명심하여라. 일본으로 유학 가는 4월 5일 지은이 아빠 해서 여기에 가족 사진을 딱 넣어가지고 애가 일본으로 공부 유학을 간 게 아니고 스포츠 유학을 야구 유학을 프로 선수가 되겠다고
이제 가는 거 할 때 이걸 붙여서 줬는데, 여기에 이제 제일 앞에 비전이란 무엇인가에 제가 이제 썼던 걸 보면서, 저도 여기 여는 글 해가지고 당신의 비전을 선언하라를 넣었거든요. 이 선언하라가 1, 2, 3, 4, 5번이 있는데 3번까지 제가 15년 전에 했던 게 이랬어요. 이게 2012년까지 KS 시스템을 자기계발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 회사로 만든다. 지금 글로벌에서 다 들어와 있고 22개국제가 강의를 다니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2015년까지 원격 교육 전문기관 KSS 교육원을 설립한다 해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이런 미디어나 이런 걸 내고, 세 번째 2015년에 전 세계 100군데의 석세스 라이프 플래닝 비전 스쿨을 개설한다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해외로 나가 있는 게 내가 118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전부 언제 갔는고 하게 되면요, 최근 5년, 최근 7년에 다 갔던 것들이에요. 그래 갔던 거고, 2022년까지 제주도에 컨퍼런스 전문 호텔을 세운다. 이제 그게 이게 제주도에 세우는 게 호텔이 저 완도 사후도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리고 2022년에 100억 원 규모의 청소년을 위한 비전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그래서 3년간, 금년 팬데믹으로 해서 이제 주춤했지만 2년을 열심히 해서 2024년까지 한 2년 정도 이건 늦어질 겁니다. 여기서 나의 비전 선언문이라고 공개적으로 책을 썼는데, 이번 비전 스쿨을 하면서 과거에 나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지속했는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당장 목표를 못 이뤄도 꼭 그걸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봄. 완도 오영영님, 강진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지난 기록들을 계속 남겨두니까 자꾸 자기를 이제 채찍질하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나는 한다면 해, 이런 마인드.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겠어. 스스로 하려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자기 확신을 위한 공식. 두 번째가 나는 말로 했지만 이거를 뭘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실제 행동을 통해서 현실로 만드는데 뭐를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래, 첫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질문하고 참여하고 공유하고 모색하고 강구하고 요청하고 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첫 시간 디지털 멘토링 1차시 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게 최선을 다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이번에 1421 여러분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주는 거에서 실제 행동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하고, 그 세 번째 그 공식이 뭔가 하면 자기 암시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의 법칙을 자기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할 때 요거 다음에 요게 필요하고, 저축하는 습관 다음에 요게 필요하고, 뭐 유쾌한 상품도 필요하고, 이거 그 소위가 말하는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16가지를 다 꺼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점수표를 막대 그래프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법칙을 자기화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고, 네 번째가 네 번째 이거를 보면서 얘가 1년 목표하고 3년 목표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5년 목표로 변화한 거예요. 이제 다시 이거를 학습시키고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법칙을 알려서 그 트렌드에 맞게, 패러다임에 맞게,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1930년대적 얘기 아니에요. 10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끄집어낼 때는 이 5년 단위의 목표를 설정하고 5년 단위로 이제 노력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보이는 데마다 이 포대기, 이제 비전 포대기를 이제 5년치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1년치 50가지만 해보라 하는데 5년의 일을 100가지를 하나하나 적어서 지금 매일 가슴에 품고 이제 다니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고, 앞에 뭐 3년치, 어떤 사람은 1년치 했던 거, 3년치 했던 거, 아니면 뭐 표본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보면서 또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하는데, 이번에 비전 스쿨 과정에서도 여러분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아마 그 석세스 코치 뭐 스텔라라든가 아니면 우리 남샘, 장샘들은 그런 것들을 또 영상으로 만들고, 이제 미국의 티나조도 뭐 꽝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쭉쭉 만들어서 나가줘서 5년치 2024년까지 여러분에게 내가 또 후원장담을 해버려가지고 골치가 아픈데 2024년까지 제가 육성 목표가
레드 다이아몬드 64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드 다이아몬드로 뭐 다이아몬드 만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레드 다이아몬드 가는 건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고 100만 멤버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쿠퍼 100만 그리고 글로벌에서 1조 100만 명이 기본 유지하게 되면 1조예요. 1000억, 1조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그렇게 됐을 때 매칭 수당 계산하게 되면 참 잠이 안 오죠. 5년치를 세워가지고 근데 금년도 2020년 팬데믹 때문에 저 개인적인 목표들은 상당히 저조하지만 팀의 목표들을 이루는 데는 많이 그래도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이제 5번째 자기 확신을 5 공식이 나는 타인을 믿고 나를 믿기에 타인도 나를 믿게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믿는 거는 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거. 그거를 속아주는 셈치고 하죠.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믿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복제돼서 나를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확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할 거야. 누구는 몰라도 그 사람은 예를 들면 김세훈은 스텔라는 박유른 유태원은 오현경은 신하조는 아니면 사만다는 이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뭐 유숙행은 여은경은 뭐 다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할 거야. 왜? 그 사람이 살아온 걸 보니까 그 기간의 문제지 반드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 지쿠퍼를 만드는 거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 공식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명확하게 그 현대판으로 문구를 다 수정하고 이게 그 책에는 상당히 그 단락 문자 주기도 한 문장당 주기도문 정도로 나와 있는 건데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만 지쿠퍼 만드는데 동참하실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텐트 시스템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10명의 소비자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 육성의 그 직급별로 육성 숫자들하고 그 매출액들하고 그런 수당도 저는 다 산출할 줄 압니다. 전 세계에서 각각의 회사의 보상 플랜을 책으로 쓴 사람이 나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있다. 표현하는 재주가 있다. 코칭하는 재주가 있다.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거 즐긴다가 내 그 사명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가졌으면 어겠나. 이제 텐트 10명의 이제 소비자를 만드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부사항 이제 조직화할 때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야 될 게 아마 오늘 그 촬영은 4강까지 했는데 이제 일부 그 편집을 하면서 1강도 2종류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유튜브에 올려지는 게 휴대폰 촬영이 올라져 있고 그 전문 방송 카메라로 촬영하는 내용이 같은데 그 풀어내는 게 각기 다른 걸 쉬운 걸 쓰라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요거는 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김샘TV 김샘TV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쿠 캠퍼스는 그 전체가 공유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고 저 개인적인 계정은 김샘TV거든요. 김샘TV나 태천 스튜디오 이거 이제 2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샘TV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온라인 비전 스쿨을 16강으로 나눠가지고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 연초에 3월 안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학습해가지고 주변을 배우고 익히고 자료 교재들 다 올려놓고 보내겠습니다. 이제 재능 기부를 하면서 영역이 이제 확산될 수 있도록 들어가서 배우고 또 유튜브에는 그날 휴대폰으로 찍은 것들을 올리면서 여러분들 따라하기를 해보고 훔쳐가기를 하고 자기화하는 과정 그래서 자기 확신 그래서 김샘의 온라인 비전 스쿨 이 비전 스쿨을 라이브로 했더니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편집하는데 애로가 있어가지고 라이브를 하니까 막 애드립도 하고 여러가지 얘기해서 녹화로 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스토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셀프 리더십 비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18차수 자기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느낀 점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느낀 점을